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한 말기암이 2달간의 맨발 걷기로 완치됐습니다. 맨발 걷기 한 달 만에 두통과 이명, 다리 경련이 사라졌습니다. 10년간 알아온 교통사고 관절 통증이 맨발 걷기를 시작하자 싹 가셨습니다. 최근에 맨발 걷기는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맨발 걷기의 기적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다수의 분들이 말기암 진단을 받고 난치병으로 고통받던 분들이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서 몸에서 암덩어리가 싹 사라지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 함께할 도서는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입니다. 저자는 박동창, 출판사는 구글미디어입니다. 저자님은 2016년부터 서울 강남 대모산에서 무료 숲길 맨발 걷기로의 초대 프로그램인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를 창립해서 맨발 걷기를 통한 질병의 예방과 치유라는 맨발 걷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맨발 걷기로 병을 치유한 50인의 생생한 경험담,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저도 맨발 걷기가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평소에 저의 고민인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여 집 근처 공원에서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2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숙면을 취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맨발 걷기 전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맨발로 걷다 보면 가시에 찔리거나 상처가 나서 중단한 사람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고 맨발 걷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말기암과 난치병으로 고통받다 맨발 걷기로 치유된 몇 분의 사례들과 맨발로 걸을 때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치유가 일어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금대산 박성태 교수의 전립선암 치유 사례입니다. 등산화를 신고 전국의 산 3,000개를 등산하였던 등산 마니아인 그는 건강에 가난한 당연히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74세가 된 2022년 1월 19일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 정형외과를 찾았더니 뜻밖에도 전립선암 PSA 수치 935에 흉추 90번까지 암이 전이되어 새까맣게 죽어있는 사진과 함께 말기암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부터 편히 쉬다가 돌아가세요 라는 일종의 사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귀가 후 따로 보관해둔 비상금의 소재를 부인에게 알리는 등 세상을 하직할 마지막 준비를 하던 차에 마침 딸이 맨발로 걸어라를 구해와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여 책을 읽은 후 마침내 마지막 살 길이 여기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매일 벽을 붙잡고 걷는 연습을 보름 동안 한 끝에 집 뒤 금대산을 맨발과 맨손으로 기어오르는 눈물의 고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금대산을 대 6시간씩 맨발로 걷고 오르며 2주, 한 달을 지나자 점점 더 건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게 맨발로 걸은 지 2개월, 말기암 진단 후 3개월이 되는 2022년 4월 29일 병원을 찾았더니 놀랍게도 PSA 수치가 0.058로 정상화되고 MRI 사진상 새까맣던 흉추 90번이 하얗게 재생된 기적과 같은 치유의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기적 같은 일이라며 깜짝 놀랐음은 물론입니다. 일체의 약물이나 방사선을 쓰지 않은 깨끗한 상태에서 오로지 맨발로 걸으며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다 중화시키고 소멸시킨 치유의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궁 육종암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실제 2020년 7월 말기 자궁 육종암으로 림프, 폐까지 전이 되었다는 판정과 함께 당시 6개월의 여명을 선고받은 땡땡땡 씨는 일단 수술로 가능한 부위를 다 도려내고
폐 부인은 6개월간 오차에 힘든 항암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살기 위해 등산화 끈을 동여매고 분당을 불곡산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인 2021년 3월 병원 검진 결과 꼬리뼈까지 암이 전이되고 폐의 암은 팝콘처럼 우두둑 피어나는 절망적인 상태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6개월간 시체의 누리와 같은 2차 항암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중앙일보에 연재된 맨발 걷기 칼럼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1일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진행되고 있던 맨발 걷기 운동본부의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에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동참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2년 3월 병원에서 그 공격적이던 자궁 육종암이 마침내 휴지기로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일 불곡산에서 오전 5시간을, 오후에 3시간을 맨발로 걷고 접지하며 맨발의 치유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간암 판정을 받았다가 치유된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는 남성 이땡땡씨의 경우는 간암 판정을 받았다가 맨발 걷기로 치유의 기적을 이룬 사례입니다. 2020년 1월 17일 간암 진단을 받은 이땡땡씨는 그 다음 달인 2월 24일 간의 반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간 절제 수술을 받았음에도 그 후 1년 6개월 동안 5차례나 암이 재발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맨발 걷기를 알게 된 후 매일 오전에 1~2시간, 오후에 1~2시간, 하루에 2차례씩 맨발로 걸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6개월여 지난 2022년 3월 그는 정기검진에서 간암에서 치유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사회생활에 복귀하였습니다. 부수적으로 그는 오십견 통증과 손가락 관절이 잘 안 굽혀지는 손가락 경직 증상까지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증상까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불면증으로 고통받다 치유된 사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정말이지 자다가 수십 번씩 깨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돼요.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쿨쿨 자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늘 낮에도 비몽사몽이었습니다. 당연히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사실 숙면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 반대로 보면 수면 부족은 암이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난 후 놀라울 정도로 잠을 푹 자는 거예요. 정말이지 나에게는 기적입니다. 지금은 하루에 7시간도 잡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숙면이 갖춰진 삶은 그야말로 즐겁고 신나는 하루를 열어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는 장이 좋지 않아 늘 불편했고 몸이 나른했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걸었지 이틀째부터 아주 개운했습니다. 숙변으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어요. 또 맨발로 걷기 전에는 먹은 음식이 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2~3일 걸렸어요. 음식이 장에 오래 남아있어 배출이 안 되는 그만큼 몸 안에 독소도 배출이 안 되어 쌓여 있었죠. 그러니 몸이 무겁고 무기력했어요. 이젠 하루에 2번씩 화장실을 간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요. 그 오랜 시간 해소하지 못했던 생리적인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이 되니 맨발에 빠져들고 맨발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의 하루에 2번씩 맨발 산행을 합니다.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이 흙길 맨발 걷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이렇게 1년, 2년을 계속 맨발로 산을 오르다 보면 내 몸이 얼마나 좋아질지 기대됩니다. 5번째, 약을 먹어도 높게 나오던 혈압 수치가 좋아진 사례입니다. 저는 고혈압 약을 먹어도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12일 인터넷 카페에서 김땡땡님이 쓴 회원이 쓰는 아침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약을 계속 강도 높게 올리는 게 겁이 나서 꾸준하게는 못해도 일주일에 2~3번은 맨발 걷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이렇다 할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 매일 꾸준히 40일을 했더니 혈압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120에서 130 수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치유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맨발 걷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맨발 걷기를 매일 하고부터는 활력도 생기고 삶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아직도 무지외반증, 가민성 대장군의 증세는 있지만 혈압이 떨어지고 있기에 온몸의 문제점들도 치유될 것이라 믿습니다. 6번째, 무릎, 손, 어깨 관절의 염증과 통증이 깨끗이 나아진 사례입니다. 저는 몸에 대들보인 허리, 무릎, 어깨, 손, 관절 등 근골격계의 골조가 선천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런 나중에 5년 전인 2013년에는 무릎 연골 파열이 발생해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골조 개통의 시술과 수술은 누구라도 신중히 생각했지만 저 역시 오랜 시간의 고심 끝에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대로 결과가 좋지 않아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회복이 늦어지는 줄만 알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걷기 운동과 무릎 펴기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무릎은 뻑뻑하고 통증이 심해서 걷기조차 힘들어 겨우겨우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상 1년에 2회만 맞을 수 있는 연골주사를 맞아왔지만 연골주사 역시 일시적으로 무릎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듯한 느낌만 있었을 뿐 통증 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 초부터 벼르던 맨발 걷기를 실천해 보았습니다. 땅만 쳐다보면서 걷는 맨발 걷기를 해보니 왠지 모르게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한 지 5일째 되는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관절염을 앓던 탓으로 이불을 들추는 제 손이 아침마다 뻑뻑하여 잘 펴지지도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제 손이 한 번에 아주 부드럽게 확 펴지는 것이었어요. 순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다음 날에도 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똑같은 놀라운 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닌데 벼랑간 손가락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진 것이지? 그 순간 저의 무릎도 부드러워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잘 안 올라가던 팔도 부드럽게 돌아가고 회전이 잘 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의 관절들, 무릎, 어깨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좋아진 것을 알게 된 순간 이것이 맨발 걷기의 효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신기함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마저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맨발 걷기를 알게 되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근골격계의 병들이 저는 단지 맨발로 걸어 좋아진 것이니 저에게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만 같아요. 박성태 교수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치유 사례를 간통하는 핵심 이슈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음으로써 마침내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맨발로 걸어 모든 암이 치유된다고는 물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맨발 걷기로 병원에서도 포기한 환자들이 치료된 사례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로 어떻게 난치병들이 치유되는 걸까요? 과학적 이론으로 입증된 맨발 걷기의 효능입니다. 그 첫 번째는 지압 이론입니다.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땅의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 자연의 재료들이 우리의 발바닥에 산재해 있는 온몸 장기의 지압점들을 무차별적으로 지압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면역체계가 강화됩니다. 마치 발지압사들이 발바닥의 특정 장기의 반사구를 지압하여 해당 장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듯이 우리의 맨발 걷기는 땅이 돌멩이, 나무뿌리, 나무가지 등이 전 장기의 지압점들을 자연적, 무차별적으로 지압하여 온몸 전체의 기관의 활성화를 돕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접지 이론입니다. 나무나 동물들은 물론 무생명체들은 땅을 맨발로 밟고 살아야 그 생리적 체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의 통찰입니다. 바로 땅속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생체 안으로 올라와 아래의 각종 생명활동에
촉매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은 2010년 이후 미국과 폴란드, 이라크의 접주론 학자들에 의한 각종 실험과 임상 논문으로 밝혀져 왔습니다. 즉 땅속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몸 안으로 올라와 모든 질병의 90% 원인을 제공하는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들을 중화함으로써 암, 고혈압, 당뇨 등 무서운 질병들의 원인을 해소해 줍니다.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리고 세포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단위인 제타 전위를 올려 혈액의 점성을 낮추고 혈류의 속도를 빨리 함으로써 혈정 형성을 방지하고 심혈관, 뇌질환의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합니다.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의 생성을 촉진, 활력을 불어넣고 항노화와 젊음의 묘약을 제공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안정화시켜 숙면을 돕고 불안, 초조, 과민을 해소합니다. 활성산소에 잃어버린 전자의 짝을 찾아줘 염증과 통증을 치유합니다. 면역 체계의 정상 작용을 도와 면역력을 증강하고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을 해소합니다. 이에 저자는 땅속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를 생명의 자유전자라 부릅니다. 그 땅속 자유전자의 존재가 바로 무생명체의 건강한 생리적 활동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거기에다 맨발로 걸을 때 발바닥 아치의 스프링 작용, 혈의 펌핑 작용, 발가락의 꺽쇠 작용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건강한 생리적 활동을 담보한다는 사실도 발견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적 미술가이자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간의 발은 인체공학 최고의 걸작품이라 지칭한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의 영역을 넘는 인류 건강 증진의 정밀한 과학입니다. 숲길은 오무의 자연치유 종합병원. 맨발로 걷는 우리에게 숲길은 최고의 자연치유 종합병원입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숲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모든 아픔이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숲길을 병원과 달리 신발을 벗고 맨발로 숲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입원이 되어 입원 수속이 필요 없고 병원비도 없습니다. 당연히 의료진도 없고 약도 없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숲길은 오무의 자연치유 종합병원인 것입니다. 발밑의 땅은 의사가 되어 우리들의 발을 조물조물 정성껏 기분 좋게 지압해줍니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햇볕은 간호사가 되어 고된 삶을 따스하게 위로하고 보살펴줍니다. 등 뒤로 지나치는 바람은 포근한 병상이 되어 내면의 긴장을 풀고 쉬게 합니다. 숲길 맨발 걷기가 가져오는 자연치유 효과의 가치를 돈으로 한번 환산해보자. 전문적인 지압사한테 1시간 지압을 받을 때 10만원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숲길을 맨발로 한번 걸을 때마다 10만원씩 버는 셈입니다. 2013년 미국 심장의학자인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팀은 숲길 맨발 걷기에 따른 접제 혈액 희석 효과에 대해 연구한 바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20시간 접지했을 때 혈액의 점성이 접지 전보다 평균 2.7배 묽어지고 혈류의 속도 역시 평균 2.68배가 빨라진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맨발 걷기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맨발 걷기는 완벽한 천연의 면역 항암제이자 무해한 혈액 희석제이자 항노화제일 뿐만 아니라 천연의 신경 안정제이기도 합니다. 단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숲길을 하루 한두 시간씩 밟고 걸으면 아픈 것들이 신기하게 나아집니다. 건강한 이들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젊어집니다. 몸이 불편한 이들은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충전받게 됩니다. 많은 이들의 간암, 갑상선암, 유방암, 혈액암, 충수암, 전립선암, 담도암 등이 맨발 걷기로 치유되었습니다. 심장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이 호전되는 이들도 있었고 무릎 관절염, 고관절, 척추관 협착증 등 근골격계 통증이 완화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만성 두통, 안구 건조증, 비염, 이석증, 이명증까지 질환을 가리지 않고 맨발 걷기는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신경 안정제 등 약물을 가다 복용하여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살아가던 어떤 회원은 오로지 땅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으로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물을 끊고 사투와 같은 노력으로 맨발 걷기를 3개월 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어두운 긴 터널을 빠져나와 마침내 밝고 환한 세상을 마음껏 구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앞서 설명한 맨발 걷기의 과학적 이론들을 입증하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지압 효과와 접지 효과 및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효과 등이 시너지를 이루며 발현된 결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맨발 걷기는 단순히 신발을 벗고 땅을 맨발로 걷고 즐기고 놀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몸과 마음이 행복해지고 또 젊어지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건강 증진법입니다. 인간이 수천 년을 찾아 헤맨 항노화의 불로초. 세상 사람들은 노쇠 현상을 나이가 들어가니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약과 영양제 등에 의존하며 회춘의 희망을 가져보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노화 현상의 진전은 멈추지 못합니다. 실제 지난 수천 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진세양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늙지 않는 무병 장수의 비약인 불로초를 찾아 헤매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학계에서도 노화의 원인에 대한 통설이 아직까지는 정확히 정리된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맨발로 걷는 많은 회원들로부터 그러한 노화 현상이 멈췄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중물 회원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젊을 때부터 부정맥이 심했고 8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었고 6년 전 위암으로 위를 적출했고 무좀, 감기, 비염, 알레르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심방세동으로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가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중 맨발 걷기를 만났습니다. 동생도 큰아들도 심장 루프 시술을 2번씩 받았고 부모님들, 형님들 모두 심장마비로 소천하신 가문입니다. 지금은 심방세동, 다리에 지나는 것, 치주염, 당뇨, 혈압이 없고 얼굴은 60대라고 합니다. 위 마중물림 사진에서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대조하고 확인해 보세요. 1년 4개월 전의 얼굴에는 자글자글한 주름과 검버섯들이 얼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 1년 후인 2022년 8월 사진에는 그 주름들이 다 펴지고 검버섯 역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놀랍지 않으세요? 위 변화는 마중물 회원님만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로 걸으며 긍정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맨발인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의 다름이 아닙니다. 맨발 걷기 운동본부에는 수많은 항노화와 회춘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여의도 색강에서 진행한 맨발 걷기 강연에 참석했던 75세의 한 여성 회원은 자글자글했던 목주름이 맨발 걷기를 진행한 지 1년 만에 깨끗이 펴졌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일산의 한 78세의 여성 회원은 지난 30여 년간 안 덜리던 왼쪽 귀의 난청이 맨발 걷기 2개월 만에 좋아지며 다시 귀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증언해 주었습니다. 저자 자신도 최근 집에서 돋보기를 아예 쓰지 않고 신문을 보거나 글을 읽고 쓰고 있음도 그러합니다. 맨발로 걸은 이후 얼굴이 맑아지고 나이보다 훨씬 젊어지고 예뻐지는 수많은 60, 70대 여성 회원들이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각자 뚜렷한 항노화와 젊음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맨발 걷기가 수천 년 인류의 비원이었던 무병장수의 유일무이한 해법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책에는 갱년기를 완벽히 치유한 사례, 관절염 치유 사례, 전립선염, 역류성 식도염 치유 사례, 심근경색의 후유증을 극복한 사례 등 맨발 걷기로 병을 치유한 정말 많은 사례들이 실려 있습니다. 현재는 맨발 걷기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원에서 쉽게 걸을 수 있게 흙길, 항토길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도 맨발 걷기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책의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